응? 그 사람 왜 그래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그날 아침 유난히 쌀쌀하다 싶더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인데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항상 그때가 생각납니다. 연말 가루눈이 흩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틀거리며 걷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해서 멈춰섰죠. 눈이 내리는 밤에 우산도 없이 그것도 코트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걷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아닌가 싶어 진심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치듯 본 그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다행히 두 다리로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상한 모습만 아니었다면 말을 걸어보고 싶을 만큼 예뻤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네요. 그녀는 멈춰 서긴 했지만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지만 말을 건 것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저는 다친 것 같으니 구급차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고 저를 피해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따뜻한 국 만들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기에 따뜻한 국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24시간 식당이 있기는 했지만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시골이었기에 지금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초면에 다짜고짜 국을 만들어 달라는 남자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대로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뉴스에 그녀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국을 만들어 달라는 제 말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남자 뭐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었다면 바로 거절했을 것이고 눈속을 비틀거리며 걸을 이유도 없었겠죠.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이상한 짓 안 할게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온갖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길에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헌팅남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저는 공경에 처한 그녀를 반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샤워를 하라고 했고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폰으로 소고기국 레시피를 검색하며 필요한 재료를 샀고 혹시라도 그녀가 요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 레토르트 식품도 몇 개 샀습니다. 최악의 경우 집에 돌아오면 그녀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 구석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5평 남짓한 원룸이라 앉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빌려준 트레이닝복은 그녀에게 너무 커서 바지 밑단을 접고 소매도 여러 번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귀여웠습니다. 순간 이상한 상상도 했지만 사연이 있어 보이는 상처투성이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었죠. 좁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소고기국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준 소고기국을 맛있게 먹으며 저는 그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나이는? 집은 어디예요? 얼굴 상처는 괜찮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헌팅남이나 할 법한 질문들이었네요. 그녀가 알려준 것은 이름과 저와 동갑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거냐는 질문에 곤란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며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늦었으니 오늘은 자고 가요. 눈도 많이 오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막차 시간도 다 되었고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상황이라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방에서 잤고 그녀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물론 에로 만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 제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사라져 있다고 해도 노트북 정도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이미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첫날처럼 방 구석에 있었지만 로프트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도 가볍게 청소한 듯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녀는 황급히 TV를 끄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도 없이 가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착한 그녀의 말투와 얼굴의 멍자국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죠. 집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은 거라면 제가 친구들 데리고 가서 혼내줄게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운동으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힘 좀 쓰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식 축구나 럭비를 하는 친구들 몇 명만 모아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과 조금 다퉜을 뿐이에요. 부모님과 다퉜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KTX를 타야 할 만큼 먼 거리라고 했습니다. 완행열차를 갈아타며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며칠 버틸 돈은 있으니 얼굴 상처가 나으면 룸살롱 같은 곳에서 일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약간의 화장품과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돈을 챙겨 나올 여유가 있었다면 왜 코트는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워 보이는 노숙자에게 줬어요. 저는 코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만 그분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천사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요. 미안하면 밥이나 해줘요. 저는 친구 집에서 자면 되니까. 저는 1시간 넘게 그녀를 설득했고 결국 그녀는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동생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면 그녀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생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저에게는 천국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해주는 요리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과는 달리 간이 세고 자극적이었지만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을 무렵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함께 있어 줄래요?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던 그녀도 이제는 곧잘 제 말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요리 솜씨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괜찮다면 떠나지 말아줘요. 방은 좁았지만 그녀가 깨끗하게 관리해준 덕분에 이불만 하나 더 있으면 둘이서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귀자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어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내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낫잖아요.
저는 저 같은 놈에게 선뜻 밥을 해주는 착한 여자가 밤늦게 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다음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휴대전화도 없는 그녀를 위해 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고, 이력서에 연락처를 적지 않으면 취직하기 힘들다고 억지로 쥐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역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되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월급을 몽땅 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식비 외에도 속옷이나 옷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조금씩 주긴 했지만 그녀가 준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고 제가 취직하면서 그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파견직으로 들어간 대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인정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직과 동시에 이사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좁은 원룸에서 2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참고로 이불은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싱글 침대를 둘이서 계속 썼거든요. 물론 그녀는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저는 그녀를 만난 이후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